들이 확립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확립이 돼 있었는데 이걸 교과서에 집어넣어서 선생님들 눈에 익히는 과정이 10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립학교들은 여기까지 못 다루고 국공립은 많이 다뤘는데 슬슬 변화하고 있거든. 특히 내신에서.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지금 시험 범위 학교들이 앉아 있으니까 시험 범위 학교들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시작이 뭐냐면 독서에서 시작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의 합법과 작문, 독서와 언어와 매체 같은 이 통합체계가 되게 기이한 형태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묶여야 되는 거냐면 어법, 문법에서 담화 파트가 나오면서 화법, 매체 언어가 묶여야 되는 거고, 작문하고 독서가 원래 같이 묶여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너희 지금 개념체계 화법과 작문이랑 과목 명안에서 다뤄버리니까, 그래서 화법, 작문, 독서를 내가 묶어서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작문하고 독서가 원래 따로 묶여야 되는 건데 화법, 작문을 묶어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포괄적으로 현재까지는 가르쳐야 될 거고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되게 두껍잖아, 사실은. 이게 정석이야. 근데 이걸 다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독서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독서 이론을 보실 거고, 화법이 있고, 그리고 또 체계를 설명할게. 이제 원은 개념적인 것들이야. 그리고 합법 2는 뭐냐면 이론적인 거, 적용적인 측면들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대화, 토론, 토의, 발표, 면접, 협상, 연설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토론 같은 경우도 종류가 있어요. 뭐 입론이 있고 반론이 있고 순서가 있어. 거기까지 내시는 학교는 거의 못 봤습니다만 혹시라도 내신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해서 같이 외우실 거야.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합법 작문에서 어떤 이론들을 가르쳐 주신지 필기를 다 해오시고 프린트랑 교과서 들고 오셔야 제가 그 부분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잡히셨죠? 자, 그럼 이제 일단 그 큰 틀에 있어서 먼저 독서부터 가야 되는 건데, 여기 그냥 이렇게 지식 1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독서 이론입니다. 이게 독서 이론이야. 보이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 지식 1이라고 되어 있는 독서 이론의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 딱 보시면 독서의 특성해가지고 3가지, 의미 구성행위, 문제 해결행위, 의사소통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교재 드시고 그냥 쭉쭉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쓰시면서. 오케이? 그리고 이론 수업은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잠시만. 자, 바로 쓰시면 됩니다. 독서의 특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구성행위라고 나와 있지. 의미 구성에다 밑줄 쳐서 적어. 자, 의미를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자, 기본적인 어휘가 안 돼 있으면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고요. 이번 평가원에 나왔었던 것들도 예를 들면 화학의 결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즉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식을 구성하는지 봤더니 최초의 학습 이론이 뭐냐면 파블로프 그 종소리, 강아지 침 흘리는 거야. 그게 최초의 학습 이론이었어. 종을 치니까 얘가 침을 흘리네? 학습이 됐다고 본 거야. 즉 행동 변화를 학습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동 변화가 생기는지를 본 거야. 예를 들면 아직도 여러분이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걸 좋아한다든지 포도송이 붙이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게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행동 변화가 학습의 변화다, 학습이다라고 보는 행동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생각을 하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고1이 초등학교 중학생들 공부하듯이 선생님 오늘 몇 문제 풀고 가요? 10문제요. 이건 행동 변화야. 그 차원을 자꾸 얘기하고 있지 마. 자, 다시 행동주의야.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야, 지식 전달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 추상적인 지식이 내가 얘기를 하면 전달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들으면 어쨌든 전달이 되니까. 그걸 인지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얘들아, 등차 수열이 뭐야? 간격이 같은 수열이야. 한간의 차 같은 수열이야.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야. 왜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똑같이 내용이 다 다르지? 결국에서 보고 보니까 기존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배경 지식에 다 다르잖아. 이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추가 정보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구성해낸다.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 사회 구성주의까지 가게 된 거야.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건 어떤 작업이야, 그러냐?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배경 지식에 새로이 보이는 독서 정보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기존 배경 지식에 새로 들어온 독서 정보를 구성한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의미 구성 행위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배경지식 경험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재조직한다. 배경지식과 경험에다 끊어. 독자마다 다름이라고 적어. 글의 내용은 뭐야? 지문이야. 끊어. 재조직, 구조도 그리거나 문제풀이야. 자, 여기에 적으셔도 되고 1페이지 넘겨서 적으셔도 되는데 적어두세요. 의미 구성 행위가 뭐라고? 1단계는 0단계죠, 정확하게.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끊어서 독자마다 다르고 독자마다 있고, 두 번째, 글의 내용, 지문이고, 내용을 재조직한다. 뭐라고요? 뭐라고?
구조도를 그리거나 문제 풀이라고. 적으세요, 빨리. 이 시간만 오는 거야, 친구는? 앞으로. 이 시간만 와. 일주일에 이 시간 한 번. 금요일 클리닉. 잘 가세요. 다음 주에 오나, 그러면? 잘 가세요. 안녕. 네.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문제 해결행위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글을 왜 읽느냐는 거죠. 읽는 이유에 대한 거야. 그래서 문제 해결행위 없다가. 글을 읽는 이유라고. 세 번째도 글을 읽는 이유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독서의 특성에서 다뤄봤고, 그게 뒷장 넘겨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 내용이 나오시는 학교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서 8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원래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들 수업 같으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했어. 자, 그런데 봐봐. 8페이지 말고 9페이지. 8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가면 돼. 그러니까 교재 구성 보이시죠? 8페이지는 전체 내용을 포괄해 놓은 거고요. 9페이지는 그 전체 내용을 포괄해 놓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천천히 설명할게. 9페이지 보시면 통일성, 현관표 밑줄쳐, 주제나 중심 생각 밑줄. 즉 모든 정보는 주제나 중심 생각을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돼. 쓰세요. 통일성. 통일성 땡땡. 모든 정보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함. 모든 정보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함. 적으셨어? 이게 왜 안 와닿냐면 이런 시도를 안 해서 그렇고 못해서 그렇고 그냥 제가 과감하게 할게요. 어쩌겠어요. 선구자들은 항상 욕처먹는 건데. 자, 그럼 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내가 통일성이라고 하면 이론은 설명이 됐잖아.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건데 정보 통일이라는 측면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주어, 서술어죠. 그럼 주어, 서술어 관계에서 한번 봐볼게. 자, 예를 들면 로트와일러는 귀엽다. 말티즈족 귀엽다. 진돗개도 귀엽다. 삽살개도 귀엽다. 고양이도 귀엽다. 베이노도 귀엽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상해졌지?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베이노는 험상궂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얘기예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귀엽다라는 서술어가 통일되어 있지. 얘는 통일되어 있지 않지. 이해됐어? 이런 게 통일성 아웃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일관성이야. 일관성이 뭐라고? 하나의 관점이야. 그러면 귀엽다로 끝나야 돼. 이게 일관성이야. 그렇지 못한 건 글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얘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는 전부 다 뭐야? 반려동물이잖아. 됐니? 반려동물이잖아. 반려동물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포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어서 포괄이 되느냐인데 얘는 반려동물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해됐어? 여긴 그래서 뭐 아웃이라고? 포괄성 아웃이라고. 즉 글의 주제는 어떤 경우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경우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야. 얘는 약간 애매하지만 뭐로 분류해주면 되겠어? 반려동물로 포괄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범주를 나눠볼 수가 있죠. 진돗개냐 삽살개냐? 우리나라 개. 여기는 안 들리죠? 예. 됐어? 여기까지? 질문. 됐어? 자, 그게 9페이지 통일성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10페이지, 11페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12페이지 완결성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통일성은 하위 개념으로 포괄성과 일관성이 있는 거야. 일관성은 서술의 일관성이야. 통일성은 포괄성은 소재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주제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예시까지 봤어. 이해 다 되셨죠? 이게 첫 번째 통일성이라는 개념이고 포괄성, 일관성이라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완결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완결성은 다룰 내용을 다룬다야. 2페이지 완결성 옆에다 쓰세요. 다룰 내용을 다룬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야. P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S가 있어야 돼. 자, 이런 거요. 일관성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기다 쓸게. P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오는지 여러분은 알아. P가 있으면 P가 있으면 이렇게 세 칸일 때 뭐가 올 줄 알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오는지 알아. 이 얘기야. P가 오면 뭐가 와야 돼? S가 와야죠. P가 있으면 원인 찾아서 해결책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뭐가 와야 돼? 결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문제만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를 얘기했으면 해법을 얘기해줘야 돼. 문제를 얘기했어? 원인 찾아서 해법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 원인이 있었다? 해법 결과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뭐라고? 완결성이야. 그래서 얘만 언급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얘가 있으면 꼭 얘네가 따라와줘야 되는 게 이 정보를 붙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결해줘야 되는 게 바로 완결성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완결성이라는 건 뭐다? 뭐를 언급하면 따라와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뭐가 있을까? 주장 플러스 근거 같은 거야. 주장만 있으면 안 돼. 뭐가 들어야지? 근거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야. 정보가 그래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끝이 난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완결성이야. 필겠니? 자, 응집성은 뭐냐? 앞에서 씁시다. 논리관계야, 논리관계. 그러니까 응집,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관계가 있어야 달라붙는 거야. 논리관계가 있어야. 여기까지 필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응집성에다 쳐주는 게 세모야. 쎄합시다. 논리기호 세모. 자, 그럼 응집성을 만들어주는 애들은 뭐가 있냐? 이게 바로 표지들이야. 국어에서는 표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지시표지와 연결표지. 그런데 이 표지가 나중에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시간 표지도 있고요. 공간 표지도 있어요. 즉, 뭔가를 지시하거나 뭔가의 의미를 규정해주는, 즉, 의미관계를 맺어주면 그걸 표지라고 합니다. 의미관계는 여러분 좀 더 친숙한 표현을 바꾸면 그냥 논리관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좀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논리관계라고 규정을 할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나, 자, A 그러나 A, A 그러나 A 여집합. 1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번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표지. 이게 바로 뭐라고? 응집성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응집성은 뭐라고? 논리관계야. 그러면 그러나는 쓸 수가 없어. 왜? 얘와 얘는 역접의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얘는 역접의 관계가 되잖아. 아시겠어? 근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된다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응집성이라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논리관계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냐면 내용 일치로만 정보를 아직도 처리해서 그래.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나는 단어를 지우고 싶어. 왜냐하면 문해력은 초등학생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문자 해독 능력이 문해력이야. 문자 해독만 해서 뭐 할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문맹에 받는 말이 문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해력이 중요했던 건 60년, 70, 80년 전이야. 문맹률이 90% 넘었던 시절. 한글을 쓰면서부터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0. 몇 프로도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글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글을 읽게 만들자가 문해라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99% 대중들이 뭘 아냐고. 근데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가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처리. 됐죠? 이게 바로 응집성이라는 거야. 자, 강조성. 강조를 해야 와닿죠. 오늘 지금 3시간 수업 동안 정보를 우다다다 풀어냈잖아. 그 우다다다 풀어낸 정보들이 처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강조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강조성 땡땡, 주제는 강조라고 적어놔. 가치 높은 정보 강조라고 적어놔. 페이지다. 단계성은 뭡니까? 네. 글이라는 게 단계적이어야 돼. 그래서 처음, 중간, 끝과 같이 도입이 있고 마지막 정리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막 강연자리에 올라갔어. 인사도 안 하고 나와. 저 병신은 뭐 이렇게 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처음, 중간, 끝에서 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야. 자, 어떤 글이든지 일단락, 처음은 뭐야? 주제, 화두를 던져. 결론은 요약, 정리, 의의, 전망을 밝혀. 중간에선 그 내용을 상수해. 이런 게 바로 단계성이야. 이해되셨어? 그게 바로 1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16페이지 구조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맨날 내가 적용해가지고 1단락 주제 세팅이다. 2단락 뭐다. 3단락 뭐다. 4단락 뭐다. 5단락 요약 의의 정리다. 저랑 독서 비문학한 친구들은 이걸 어느새 다 잡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걸 이제 적용하는 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읽어만 보셔도 이해가 될 거고 19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표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표지도 학교 내신에 따라서는 19페이지다. 디테일하게 물어봐. 그럼 표지의 종류가 현관펜 쳐봐. 19페이지다. 표지 1. 정의 2. 종류 있지. 종류. 지시어, 접속어, 명사구의 반복, 연결어. 현관펜 하나 더 쳐. 생략도 표지야. 생략도. 그래서 오지선다로 내기 딱 좋죠. 지시, 접속, 반복, 연결, 심지어 생략까지도 표지야. 되셨죠?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정말 독서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거니까 비문학하면서 연습했으니까 넘어가서 글의 전개 방식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되게 다양한데 분석, 묘사, 분류, 예시, 정의, 비교, 대주, 유추, 서사 과정, 인가가 있는데 이거 쓰면요 40개도 넘어. 40개도 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해 드릴 거거든.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해강 같은 경우는 필기를 보니까 이런 걸 설명해 주신 거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볼 거고 자 20페이지로 넘어가 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페이지에 두 번째 칸. 그러니까 저기 보면 어떻게 뿌리에 흡수된 물이 높이 110m 남꼭대기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일까? 물음표에다가 세모 치세요. 물음표에다가 세모. 어떻게에다 세모. 물음표 Q라고 쓰시고 봐봐. 어떻게는 뭐야? 이유지. 이유. 게다가 대답 A라고 쓰시고 이유라고 적어. 이런 게 표지라는 거야. 이게 응집성이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물음표를 통해서 1단락 도입부에서 글의 주제는 뭐야? 물이 11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라고 주제 세팅하고 들어간 거잖아. 그럼 그 주제 세팅임을 알려주는 표지가 뭐야? 물음표 Q고
어떻게 라는 표지야.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위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고, 강조, 정리, 인과, 예시, 열거, 비교, 대조가 있지. 이 개념어를 쓰실 수 있어야 돼. 자, 대조 밑에다 쓰자. 대조 뭐니? 차이점 중심이야. 비교 뭐니? 공통점 플러스 차이점인데 공통점 중심이야. 이거는 뭔지 알 것이고, 시도 뭔지 알 것이고, 인과는 뭐야? 원인과 결과죠. 그런 것들을 전개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 전개 방식은 결국 이렇게 추상적으로 배우셔야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문제풀이 들어가서 분류가 뭐다, 정의가 뭐다, 뭐가 뭐다 설명해 드리는 거야. 자, 그럼 21페이지. 예시가 뭔지는 아실 거니까 유추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유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동물이 있었어. A라는 동물은 스몰 a라는 특성이 있었어. 얘는 그래서 알파라는 를 가졌어. 자, B라는 동물을 관찰하니까 B라는 동물도 A라는 특성이 있었어. 그러면 B라는 동물도 알파라는 걸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비추론, 유추야. 그러니까 유비추론은 플러스 잡으면 뭐냐면 비교할 때 또는 빗댈 때야. 비슷한 거야. 됐어? 그래서 유비추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 줄여서 유추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얘랑 얘가 봐. 이게 같잖아. 그래서 얘도 같을 거라고 추론해 보는 거야. 어떤 특성이 같음을 근거로 주장하는 거야. 다시. 어떤 특성이 같음을 다른 특성도 같음을 주장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바로 유추야. 이게 논리적으로 완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유추는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유용하게 써먹는 단서기도 해. 통계잖아. 얘도 그렇고 통계적으로이기 때문에 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유추고요. 예시가 뭔지는 알 거니까 넘어가시고 읽어보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인과가 뭔지 알지? 원인과 결과. 그래서 자, 21페이지 보시면 봐봐. 현관펜으로 쳐져 있다. 세모 칠게. 때문이다. 세모. 인과야. 뭘로? 가치에다 세모. 유추야. 예시야. 21페이지야. 21페이지 보시면 현관펜으로 때문이다가 있고 말에는 뭘로 가치가 있고 하지만 있잖아. 이런 논리 기호들을 제가 정의해드리는 건데 때문이가 나오면 뭐라고? 결과라고. 앞쪽이 뭐야? 원인. 맞죠? 때문이다. 앞쪽이 원인. 인과 표지. 인과 논리 기호라고 쓰시고 말인 뭘로? 와 가치에다 세모. 가치는 뭐였다고? 비교 대조도 돼. 예시도 돼. 유추도 돼. 하지만 역점인지 아실 거고. 봐봐. 마지막 박스 보시면 변하게 한다 있지. 여기다 결과라고 쓰시고 때문이다 앞에다가 원인이라고 쓰시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 기호들이 잡혀져 있으니까 내용을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논리 기호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10년 빨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예 모르셨어. 근데 어제 다시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500명, 1000명이 모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 근데 이제 부모님 한 500명, 1000명 정도 오셨고, 거기서 딱 얘기하셨는데, 와, 딱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올라갔겠지만, 바로 부모님들 캐치를 하시더라고. 구독자가 갑자기 50명이 확 늘었어요. 진짜로. 내가 니네 볼 때마다 구독 누르고 다니잖아. 아, 야, 필요가 없어. 설명이 한 명 하면 됐어, 이제. 22페이지 봐. 전개 방식 볼게, 이제. 정태라는 표현을 요즘 잘 쓰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 쓰실 거거든요. 정태에다 옆에다 써. 정적이다. 는 그러면 동적이다. 기준이 없잖아. 그 잘 쓰면 안 돼. 근데 일단은 그렇게 분류를 해놨거든. 자, 분석 밑줄 치시고 분석이 뭐냐? 유기성이야. 유기성. 분석은. 또 동물, 강아지라고 써. 그러니까 강아지를 머리, 몸통 이렇게 분리해 보는 게 분석이야. 유기성이야. 그게 유기적인 거야. 자, 그럼 분석과 구분해야 되는 게 1분석의 서살표 분류로가 분류. 분류는 유기적이진 않아. 상하 개념이야. 분류에다 써. 상하 개념. 상하 개념. 앞에 딱 비춰진 거 봐봐. 거기다 써. 산란에다가 상위 개념. 산란과 끊어. 하위 개념. 하하 개념으로 나누는 게 분류야. 분석은 뭐야? 상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유기적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강아지에서 머리만 따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럼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뗐을 때 속성이 달라지는 게 분석이야. 쓰세요. 분석은 뭐라고? 구성 요소를 떼면 속성이 달라지는 것. 이게 분석이야. 그런데 분류는 뭐야? 그런 분석의 관계가 아닌 게 분류야. 알 거니까 넘어가고 23페이지 예시도 할 거니까 넘어가고 자, 정의는 이제 이거다. 저 따라오세요. 정의는 엄밀하게 뭘 정의라고 하냐면 잘 들어야 돼. 역시 정보원의 강기로 보는 거야. 자, 여기를 정의를 받으니까 피정의항이라고 해.
뒤쪽은 정의를 하는 항이니까 정의하는 항해서 정의항이라고 해. 여기 P는 뭐야? 당할, P동이잖아. 당한다야. 그러니까 정의의 대상이야. 자, 여기는 정의를 뭐 하는 거라고? 하는 항이라고.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는 뭐야? 하위 개념이 와. 뒤쪽에는 상위 개념이 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토종개이다. 우리나라 토종개는 진돗개도 있고 삽살개도 있고 여러 가지 개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잖아. 이게 바로 정의의 방식이야. 그러면 진돗개의 특성을 여기다 밝혀주는 거야. 그래서 정의의 방식은 정보가 세 덩어리야. 하형과 상위 개념, 그리고 상위 개념, 여러 하위 개념 중에 이 하위 개념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거를 논리용어로 쓰면은 종속된 개념이니까 여기를 종개념이라고 합니다. 종류를 나눠주는 거니까 유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종속된 개념들 사이의 특성이니까 차이점이니까 종차라고 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 거야.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보시면 알아. 문제 풀다 보시면 알아. 근데 여기까지 몰라도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내신 대비로는 여기까지 다루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혹시나 싶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비교 대조는 아시죠? 비교는 옆에다 써. 공 플러스 차, 공이나 동그라미. 얘는 공통점 위주야. 근데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 비교는. 대조는 차이점만 밝히는 거야. 아시겠죠? 설명했다. 는 뭐냐? 순서, 흐름, 뭔가 바뀌는 거야. 써. 동태 땡땡, 순서,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동태라고 하는 거고, 서사, 과정, 단계, 서사, 과정, 단계라고 쓰세요. 동태적 방법의 서사, 과정, 인과로 나눴으니까 이미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고 이 정도 분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6페이지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 문제잖아, 그러면. 다음 문단에서 인과의 전개방 차지된 사용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쳐보자. 이런 거는 서술형이야. 예를 들면. 근데 애들이 요즘 이런 건 안 틀려. 그래서 객관식으로 5개를 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서술형에다가 인과의 방식으로 뭐 30자 이내로 쓰시오. 이런 조건들로 들어가는 거니까 단계별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혼자 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야, 얘들아. 28페이지 봐봐. 28페이지 보시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런 것도 일종의 비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다 써. 정보의 재구성, 재해석이야. 28페이지에서 써. 정보의 재구성, 재해석. 자, 1부터 1몰까지 현관표 밑줄. 써. 정보의 범위야. 2패 수분 포텐셜 밑줄. 글의 주제야. 그래프. 정보의 재구성이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29페이지. 자, 지금 어느 정도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번 6월 고3에서 터졌거든요, 진짜. 거기에서 하나가 출제 오류 성격이 있어. 이제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여러분 해설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헬륨, 탄소, 산소, 이런 기본적인 화학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국어여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때 해놓으시는 그게 기초가 된다.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뒷장 넘어가서 30페이지 보시면요. 봐봐. 현관펜 쳐볼 거야. 30페이지 보시면 1. 정의, 지의 이유, 4번 선지의 과정, 5번 선지의 표지, 요약. 이런 게 전부 다 논리기호들이야. 그 논리기호들을 이런 식으로 내신에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 잘 해두시고. 됐죠? 넘어가서 이 32페이지 볼게요.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독서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다 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관펜 밑줄 쳐본다. 2번 하향식 독서.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니까 하향식 독서고요. 제가 주어, 목적어 이렇게 잡아가는 게 상향식 독서야. 그래서 상향식 독서 옆에다 써. 단어, 문장 구조, 글의 구조.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처리하는 게 하향식이고 글의 내용이나 구조로 처리해가는 게 상향식이야. 둘 다 하는 게 상호작용식이고 당연히 둘 다 하시는 거야. 페이지. 그래서 자, 읽을 때 신기루 읽고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현상을 말한다? 무슨 방식이야? 정의의 방식이지.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신기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거니까. 방금은 상호작용 둘 다 쓴 거야. 머릿속에 내가 정의라는 논리치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건 정의구나라고 적용하는 하향식이야. 그런데 신기루는
내가 주어를 잡고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목적어 서술어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의미를 따졌다. 이거는 또 상향식이야. 둘 다 한다는 거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사실 별건 없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방금 제가 써라, 현관펜 쳐라 하는 용어들을 서술형 단답형이라고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객관식 5개 집어넣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화법적으로 안 나가서 그런데 예를 들면 무슨 경률이 있어요.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그런 걸 정의를 정확히 모르고 있잖아. 그럼 이런 거야. 보기에 해당하는 경률을 찾아 쓰시오. 5개 딱 줬어. 헷갈려. 그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손에 익혀둬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정확히 판단이 되셔. 34페이지, 35페이지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시고, 자, 37페이지 독서의 과정에서 전주문제. 자,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서의 읽기 전 단계. 자, 전 단계 당연히 옆에다 써. 생각 좀 해보자라고 적어. 상상 좀 해보자라고 적어. 37페이지다. 자, 읽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에다 박스. 맞잖아.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지. 나 ENTJ야. 그 계획적으로 사는 게 뭐지? J인가? 그럼 봐봐.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무슨 대학을 갈 거야. 이런 게 계획이잖아. 근데 꼭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예를 봐봐. 우리가 즉흥적이야. 그래도 여행 가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재밌으니까 기타 등등. 똑같이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는 이유나 목적이 있어야 돼. 선생님, 저 아무 이유 없이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목적이야. 무목적도 목적이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읽기 전에는 목적에다 박스. 뭔가, 뭐 해야지. 이유가 있든 없든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그러려면 봐라. 너희가, 자, 모의고사 날 12시 10분이 됐어. 그럼 여러분은 미국인이 되셔야 돼. 즉, 쉽게 얘기하면 예열지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경지 활성화 옆에다 써. 예열지문. 웜업 단계야. 그러니까 내가 아예 생판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전제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내 몸이 그걸 하기 위한 준비 반응을 한다고. 준비가 돼 있어야 대응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예측에다 박스.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야. 그냥 쳐맞는 게 아니라. 자, 읽으면서는 뭐 하는 거냐? 내 말로 바꿔 이야기는 밑줄 빼서 적어.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구조도 그리라고 하죠. 이런 게 내 말로 바꾸라는 거야. 자, 가로 열고 이게 뭐냐? 구성주의. 재해석을 했을 때 이런 게 되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예측 내용 확인하기는 빼서 적어라. 빼서 적어. 구조 처리하기야. 구조 처리하기. 원인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잖아.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처럼 구조에 따라서 들어갈 정보들을 확인하라는 얘기야. 됐죠? 자, 마지막으로 했어. 뭐하니? 내용 요약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인데 써. 옆에다가 구조도 그리기. 그러면 중심 내용하고 논리 관계가 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읽기 전중 활동 이런 거 하라는 거야. 자, 이거는 정확하게 그 시절에 교육과정 참여하시진 않으셨고, 그런데 교육과정에 참여한 연구실에 계셨던 선생님들하고 같이 썼어. 그래서 이 내용으로 사실상 교과서가 여기 내용하고 거의 겹칠 수밖에 없는 게 그 교육과정 원문을 만드시고 그걸 보고 교과서를 만들고 그거 똑같은 과정을 거친 교재고 돈 되게 많이 들었어요. 38, 39 와 있어. 자, 이게 내신에서 여기까지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신에서 여기까지 물어보신 학교들은 여기까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들이고, 근데 학교 내신에서 여기까지 다뤘다 그러면은 내가 좀 한 번쯤은 같이 짚어드릴게요. 외우는 걸 좀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되셨죠? 정리하시고. 선생님 한 57분까지, 56분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혹시 뭐 봐주실 거 있으시면. 그리고 제가 56분에 지금 저기 가 있는 학생들 한번 체크할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먼저 가서 보셔도 됩니다. 한 56분쯤에 5분 뒤에 오셔가지고 영상 끊어주세요. 자, 넘어가서 우리 43페이지 독서의 방법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거든. 근데 읽어보시면 알아요. 거기다 써. 학교 내신범위면 처리해보기. 넘어간다 나는. 읽어보면 아는 거라서. 쭉 넘어가시고요. 페이지.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건 요즘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51페이지, 52페이지.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건 역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넘어갈 건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혹시 석박사를 하시는 과정이시면 어떤 연구실에 들어가 계시냐에 따라서 방금 제가 넘어간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실 수도 있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 연구 논문이면 이걸 갖다 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여러분이 잡아오셔야지 제가 다 잡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복 입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넘어가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보시면 돼요. 이제 기능이란 건 보통 뭐냐? 실제 적용하는 단계를 기능이라고 예전에 정리를 한 거야. 그러면 넘어가서 61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독서 상황을 판단하라는 거야. 독서 상황에다 별표. 자, 목적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읽는 건지, 아니면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전 상황에서 문제를 푸시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그 독소상 파악을 하고 두 번째, 목적을 파악을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섯 개로 분류해놨고 이런 걸 오지선다로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못 받고 학교 선생님들이 무엇을 강조하시냐를 여러분이 정리해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해한 거니까 쭉 넘어가시면 돼요. 쭉쭉 넘어가 볼게. 자, 66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이 좀 들어오거든.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상위적 사고. 자, 이게 평가원에서 거의 한 20, 30년을 공들여서 정립을 하고 있는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솔직히 얘기하잖아. 잘 안 하다. 지금은 이걸 얘기하는 강사들이 되게 많아졌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20년 더 됐죠. 이게 뭐냐면 문제를 낼 때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다. 보고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떤 보고서냐? 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냈어? 너 어떤 사고력을 물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원 분류표라고 하는데 수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수열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 자, 미분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 뭐 적분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럼 수열을 가지고 단순 계산 문제를 냈느냐? 이해 능력의 문제를 냈느냐? 추론 문제를 냈느냐? 문제 해결 문제를 냈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유형이. 그럼 이제 이건 수학 체계야. 그럼 국어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 왼쪽에는 내용이 당연히 뭐가 들어오겠어요? 독서, 문학,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쪽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개념 능력,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적용 창의력이야. 그래서 이게 뭔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으로 설명한 이유가 수학이 훨씬 명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목 특성이야. 이게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 봐도 피타고라스 정리고 600년, 400년, 미분 한 400년 됐지.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미분이야. 400년 됐지. 좌표가 데카르트니까 600년 됐고 400년, 500년 그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해. 그리고 약속을 하자면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과목인데 국어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실적 사고는 여기 6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정보를 보는 거야. 그 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보는 거야. 두 번째는 뭘까? 글의 이면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추론하는 거겠지. 쉽게 넘어가 보시면. 세 번째 비판은요. 옳아보는 거겠지. 적용 차 그용해보거나 더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겠지. 그런 거야. 여기까지 대략 흐름을 잡히셨죠. 자, 그래서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이론